이따금 나타나는 그들은 이곳 풍경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도시 번화가에 위치한 먹자골목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난다는 그들. 어디 사시면서 저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돈 안 줬는지 안 하고. 어디를 물어봐요? 여기가 뭔가 수정했어요. 예, 그 가게만 딱 그 가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 좋은 곳에 위치한 호프집에 뭔가 앙심을 품은 것처럼도 보였다는 노부부. 저분들이신가요? 계속 주변에 계시긴 했어요. 민트색 상의를 맞춰 입은 연세 지긋한 두 사람은 정말 맥주 가게 앞을 서성이며 가게의 한 상황을 훔쳐보는 듯했습니다. 잠시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이분들 대체 정체가 뭘까?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가게에 자주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맞으세요? 뭐 맨날 와봐야 저기 아무리 내 가게라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아 여기가 어머님 가게예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염탐 중이던 호프집이 들어선 상가에 주인이라는 할머니. 여태까지 보증금도 안 주고 누가요? 그 가게 하는 사람이. 아 가게 사장님이? 예. 보증금과 월세를 주지 않은 호프집 사장님을 만나려고 이곳을 서성이고 있다는 겁니다. 쌓인 게 많아 보이는 노부부는 처음 본 제작진에게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아우 이달 말일이면은 돈 준다고 그랬는데 왜 가게 와서 왜 떠드냐, 왜 장사 안 되게 방해하면 안 된다. 월세도 주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호프집 사장님이 노부부의 가게 출입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 바로 그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네. 아니 우리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지요. 보증금도 안 주고 월세도 안 주고 어떻게. 약속을 제가 이번 달이라고 약속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7월 4일부터 풀리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래서 그렇게 초기에 지키려고. 근데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네. 여보세요? 자기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때가 되면 준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린 사장님.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오늘도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길이 멀기만 합니다. 부부는 가게가 있는 신도시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섬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 그냥 집 팔아가지고서 상가가 좀 우리가 덜 신경 쓰고 그거로 조금 수입 들어오면 우리 생활하지 않겠나 해서. 두 분 응. 노후 준비를 그렇지. 하신 거예요? 응.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부부는 살던 집을 팔아 대출을 받고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여기 잔금 납입 전에 선 공사할 수 있다 뭐 응. 수리해야 되니까 미리 좀 우리가 수리를 좀 미리 해서 오픈을 좀 미리 하겠습니다. 잔금을 안 치렀는데 아직? 응, 미리 좀 하겠다고. 잔금 주기 전에 그리고 이제 양해를 받은 거지 우리한테. 우리는 어차피 나간 가게니까. 하루라도 돈 벌으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빨리 장사해서. 쓰고. 보증금을 다 받기도 전 장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게 문제였습니다. 호프집 사장은 보증금 6천만 원 중 절반가량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를 보내온 것도 4번뿐. 그마저도 약속한 금액보다 모자라게 보내 다 합해도 석 달치 월세도 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서부터는 이제 왜 잔금 안 주냐고 항상 그러면은 잔금은 못 드리고요. 월세만 한 달 거 드릴게요. 맨날 그거 드린다고 해놓고도 초에 줄게요. 말일날 줄게요. 맨날 미루고 그냥. 밀린 월세와 남은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노부부를 피하고 있다는 호프집 사장님. 문제는 받지 못한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벌금이에요 이게. 이게? 이건 도지서가 딱 나온 거니까. 이거는 세상 없어도 내야 돼. 아 호프집이 불법으로 증축한 외부 테라스 테이블 때문에 고스란히 벌금도 내야 하는 상황. 가게에서 쓰는 관리비 미납액까지 노부부에게 날아든 독촉 금액은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날라 들어오는 게 이게 사람 아주 환장해요 환장. 이러니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늙은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순탄하게 살다가 이런 경우가 닥쳐오니까 잠 제대로 못 자요.
늙음하게 자식들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보려 시작한 일이 부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날로 불어나는 빚더미에 불면증까지 시달린다는 할머니. 그런데 가게 때문에 주변 술집들이 장사 안 된다고 다 원정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문제의 호프집은 이 근방 먹자골목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이랍니다. 주변에 원성을 살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던 가겐. 정말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이 쉴 틈 없이 들고 납니다. 아무래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월세를 주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SBS에서 왔어요. 아, 잠깐만요. 취재진임을 밝히자 우릴 밖으로 데려나가는 남자. 노부부가 계약을 맺은 호프집 사장입니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고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려가지고 많이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직원분들도 불안해하고. 보증금이랑 월세 안 내시는 거는 괜찮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는 건 좀 불편하세요? 노부부를 이리저리 피한다던 남잔 은연중에 부부 탓을 합니다. 아니 그건 안 주겠다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고 불안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면 어차피 외출 발생해야지 월세도 드리고 보증금도 드리는데 그걸 못 드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장사가 바빠 자세한 이야긴 나중에 하자는 남자. 노부부를 1년간 애태운 그의 뒷모습이 너무 야속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을 만나 단판을 짓고 싶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고 출발하면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하는 고행길. 오늘은 호프집이 아닌 매장 본사를 찾은 부부. 안녕하세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예, 오늘 안 나오시나요? 사장님은 오늘도 출타 중이랍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사장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 이 남자.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제작진이 호프집을 찾은 그날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바로 그 남자, 박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박 사장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 항상 전화를 하면은 우리 말은 안 들어주고 네. 그러면 기다리라 그러면 또 우리는 완전 기다려야만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대표님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여쭤보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 제가. 직원인 척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표에게 사정을 전하겠다는 박 사장. 부부는 사장을 코앞에 두고도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거 계약할 때 여기 그럼 계약자가 씨로 돼 있는데 얼굴 보셨어요? 두 분 그 사무실 찾아갔을 때 혼자 앉아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예요. 부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줘야 할 박 사장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상가를 분양받고 분양 사무실 소개로 임대차 계약까지 맺게 됐다는 부부. 좋은 자리 잘 받으신 건 맞는데 첫 임차에는 너무 이상한 쓰레기를 만난 거예요. 사실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느꼈지. 원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은. 알고 보니 부부는 개인 자영업자가 아닌 한 프랜차이즈 회사의 직원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이행해야 할 임차인과 실제 금전적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 서로 다른 대리 계약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진짜 그 당시 때 그 대표라는 사람이랑 다 마지막에 왔는데 인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속된 말로 그냥 얼굴 보면 이 사람이랑 계약하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의 사정을 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아무래도 호프집 관계자들이 애초에 계약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목적을 갖고 복잡한 계약 관계를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채무만 불이행한 게 아니고 차임도 연체하고 보증금도 일부 안 주고 관리비도 미납하고 거기다가 불법 증축까지 했어. 이거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불이행 거의 다 한 걸로 보여요. 임차인이 2021년 3월 말까지는 차임을 지급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21년 4월 말에는부터 차임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이 이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법을 악용하려고 얼마든지 계획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딱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만 교묘하게 월세를 밀려가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호프집.
제작진과 함께 호프집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 미리 약속을 받아둔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 사무실을 비우니 약속을 취소해야겠다던 박 사장. 네. 안 계신다고 문자 하시는 안에 계시네요. 2시에 오시지 알고 제가 여기 나오면 오시면 못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미리 온 거예요. 아, 미리 오셨다고요? 하셔가지고 말씀 좀 하시죠. 법적으론 미납한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내야 할 계약 당사자인 박 사장. 그 사실을 할머니에게 1년 가까이 숨겨왔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은 줄 생각을 안 했어. 아니 주기로 했어요. 아니. 두 분 가게 방문하시고 사무실 오시면 왜 모른 척 하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할머니 답답하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80 먹은 두 늙은이가 가게 샀으니까 마음대로 쭈물럭거리고 해도 된다고 했겠지 뭐. 그건 아니고요. 사장이 아닌 척 할 때는 당당하기만 하더니 남잔 뒤늦은 사과를 합니다. 사실은 뭐 연락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주 내가 오죽하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듣지도 않지. 우리 둘이 두 늙은이가 해결값도 없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을 안 만드시면 그렇죠. 예, 그렇죠. 안 만들면 되는데 예, 그건 언제까지 죄송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이래저래서 저래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사기팀 네? 이걸 내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과를 하고 있는 박 사장은 미납된 월세 등을 변제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중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대표의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박 사장. 또 전화 받으러 나가시네. 잠깐 앉아 계세요? 응. 네, 알겠습니다. 전화기 뒤에 숨어 박 사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대표. 일단은 뭐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할게요. 네, 대표님 미안해요. 네. 스피커폰으로 다 같이 받으시죠. 네. 여보세요? 예예예예. 예, 대표님. SBS 궁금한 이야기가 그 형인데요.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장들이 장사돼서 쫓겨나는 매장들도 충분히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아니 빨리 주세요. 보증금 안 했으니까 안 돼요. 더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제목 걸어야 된다고 바쁘신데 기자분들까지 오셔가지고서. 할머니를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든 세입자의 처지를 무시하는 갑질 건물주인 양 대합니다. 갑과 을이 되어 계약을 맺은 지 어느덧 1년. 갑질을 하고 있는 건 어느 쪽일까? 그 사람 이 사람들이 3,600 넣어준 거 한 2달이만 나가면 없어서 불안하지 지금. 은행 이자 대출 못 내면은 어떡하나 싶고 뭐 앞에 캄캄하지 뭐. 처음엔 정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행여 월세가 부담이 될까 사정이 궁금했는데 누가 누구의 걱정을 한 걸까? 늙음하게 이룬 평생의 꿈을 앗아가는 줄도 모르고 노부부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보증금에 임대료도 주지 않고 불법 증축까지 했지만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던 이들의 모습이 방송된 뒤 호프집을 향한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노부부와 합의를 하고 사과와 반성을 담은 글을 올렸던 박 사장. 6개월이 지난 지금 노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전화 걸어서 사정 얘기하고 얼른 그 댓글 올라가는 거 막아달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막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여기까지 오셨었어요? 그럼 아주 7월 1일 날 그 가게를 싹 비라 그래갖고 비었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오픈해가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지금은 편하지 그래도. 아유 그때 생각하면 꿈일 같더지.